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LCT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는 LCT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올해 11월에 준공을 마치고 12월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연기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연기될 것 같고, 자, 연기되는 이유는 이쪽은 관광특구로 지금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동 2개와 레지던스동 1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안으로 계획된 관광특구의 모습은 지금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준공허가는 연기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입주도 좀 연기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 허가가 나야지 입주가 가능한데 원래 예정됐던 11월에 준공 허가는 딜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LCT가 있던 자리는 원래 여기 밑에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포입니다. 미포 자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호텔 이제 옆으로 뭐 세 군데가 있죠. 자, 여기 자리는 한국콘도 자리입니다. 한국콘도 있고, 한국콘도 옆에 조그만 건물들이 뭐 1층짜리 건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속 시원한 대구탕하고 해운대 전복죽 그 가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이영복 사장의 청안건설에서 이쪽을 일대를 매입을 했죠. 그래서 수용을 하고 해서 LCT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LCT PFB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은 잘 아시는 이제 포스코 더샵이죠.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죠. 101층 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원래는 이쪽 말고도 지금 센텀시티 쪽에 롯데 앞에 거기 이제 그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동원건설에서 그 100층 이상을 건물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업성 때문에 좌초가 되고 지금 74층으로 이제 규모가 축소됐고, 또 저기 중앙동에 보시면은 롯데타워 그 건물인데 거기 원래가 초고층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부산에서 100층 이상 건물은 당분간은 LCT가 현존하는 이제 지금까지는 최고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치 프론트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이시죠? 앞에 모래사장이 있죠. 자, 모래사장 앞에 있는 이 주거단지는 대단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대단지가 나오기 힘들고, 특히나 대단지 아파트는 전례가 없습니다. 비치프론트 앞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 뭐, 해봐야 2-3개 동. 자,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층을 올리면 되는데, 층을 올리기가 쉽지 않죠. 네, 해안가에 보시면은, 특히 비치프론트에는 이제 고도 제한이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 청탁에 의해서 고도를 이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전 세계에서 보시면은 해안 쪽은 대부분이요 그 비치프론트가 많이 없습니다. 해안 쪽은 대부분이 뭐 절벽이라든가 뭐 갯벌이라든가 뭐 방파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혹은 이제 매립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해안 쪽은 모래사장으로 된 해수욕장이라는 이 비치프론트가 굉장히 이 희귀한 땅입니다. 네, 굉장히 희귀한 땅이고, 뭐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미국을 가든 저 북미 쪽이나 저 유럽 쪽을 가든 뭐 영국이나 이쪽을 가든 뭐 아시아 쪽 뭐 홍콩을 가든 다 마찬가지로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땅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비치프론트 앞에 땅이 가장 비쌉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의 주거지라고 한다면은 주거지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보시면은 항상 1등이 비치프론트가 1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맨하탄이라든가 센트럴파크라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도 이제 그 많은 주거단지라든가 뭐 상업 건물, 뭐 주거 건물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또 비치프론트가 없어요. 거기에 만약 비치프론트가 있었다면은 비치프론트 앞이 1등이 되겠죠. 땅값이.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주거단지는 뭐 아파트든 뭐 주상복합이든 주거단지든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전 세계 선진국의 경우는 비치프론트가 가장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값을 정해드릴 때 우선순위가 항상 비치프론트입니다. 그래서 LCT는 비치프론트, 네, 비치프론트 해운대 끝자락에 있죠. 미포 바로 옆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 조감도를 한번 볼게요. 조감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두 개 동이죠. 101층은 레지던스 호텔이고 위에는 또 전망대가 있죠. 밑에는 관광 호텔인데, 자, 이 관광 호텔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준공이 원래는 계획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저 수영장이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이 자리 자체가 이제 관광 특구로 지금 개발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구색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 지금 노란색으로 된 두 동이 있죠. 아파트 동입니다. 네, 주상복합 아파트 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레지던스 호텔은 옆에 있는 두 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기존에 1주택자가 있으면은 아파트 동을 사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양도세라든가 세금적으로는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제 중과세를 맡게 되는데, 레지던스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자, 2주택자에서는 자유롭습니다. 2주택자가 안 돼요. 레지던스라는 거는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레지던스 저기를 매입을 했다. 네, 했다고 해도 여기서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롭다. 그리고 전매도 제한이 없죠. 예, 이거 주거라고 법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신 분이 많은데 레지던스하고는 주상복합 아파트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레지던스는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매 제한 이런 부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조망을 한번 볼게요. 조망을 보시면은 자, LCT에서 현재 지금 레지던스 동에서 본 게 아닙니다. 저 아파트 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동에서 정남향을 보고 있는 향입니다. 정남향을 향을 보고 있으면은 왼쪽에는 오륙도가 보이죠. 오륙도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이기대, 동백섬. 저 멀리서는 지금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광안대교 조망도 보입니다. 주탑 두 개가 같이 보이죠. 상판에 있는 주탑 두 개도 같이 보인다. 그러나 좀 작죠. 작게 보이긴 한데 어쨌거나 광안대교도 보이고, 자, 오른쪽으로는 마린시티,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는 센텀시티도 보인다. 그래서 비치프론트 앞에 영구조망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죠.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광안대교만 조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적인 부분이 큰데 앞에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치면 이게 굉장히 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땅값을 우리가 주거지 땅값을 계산할 때 비치프론트가 왜 비싼지는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매립지에서 많이 건설되는데 비치프론트 앞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땅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비싼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단순히 보이는 바다 조망이 아닙니다. 비치프론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가치를 많이 발휘하는 부분들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이 부분이 가치가 가장 큽니다. 가치를 가장 많이 인정해 주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망을 이제 한번 봤으면은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LCT에서는 제가 보시면은 지하철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네, 여기서는 보시면 중동역에 가깝습니다. 이 해운대역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옆에 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가 옆에 좀 많이 거쳐야 되죠. 네,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인장을 가보면은 중동역이 가까워요. 중동역이 가깝고 여기 뒤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비치프론트 앞에 이제 입구 말고 뒷동에 있는 보시면은 여기가 입구가 하나 좀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이쪽에 하나 입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입구에서 중동역으로 이제 걸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자, 입구에서 나와서 미포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포 오거리. 이쪽은 오르막길이 좀 상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하철역으로 가기는 힘들다. 자, LCT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지하철이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역세권이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차로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게 아닙니다. 자, 아파트가 이제 주거지가 생기면은 역세권이 얼마나 가깝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대가 살고 있는 세대원이 모든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버스를 타고 가거나 특히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LCT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아닙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2km 정도 됩니다. 1.5에서 한 2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멀다. 그리고 이 부근에는 지금 학군이 없죠. 학원가도 없고. 그래서 LCT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단지는 아닙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LC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다른 데에 지금 보시면은 그 비치프론트를 비교를 하면 되죠. 네, 비치프론트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비치프론트 자리가 파라다이스에서 LCT밖에 없어요. 나머지 왼쪽으로 이 마우스가 다니는데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 송림공원. 그 뒤쪽으로는 이제 비치프론트라고 하기 힘들어요. 도로와 지금 사이에 두고 있고 그 앞에 비치프론트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보통 이제 이게 법적으로 비치프론트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근거는 없는데 일단 선진국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의 사례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주거지와 주거지 입구와 비치프론트 이제 모래사장의 거리가 보통 2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 LG 하버타운이라든가 그 뭐 그랜드 호텔, 글로리 콘도 요 자리는 비치프론트라고 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다. 네, 그래서 바다 조망, 비치프론트 조망 가능해도 비치프론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확실한 비치프론트는 이제 파라다이스 요쪽이죠. 이 호텔 3개가 있고 요 자리하고 LC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비치프론트는 송도에도 있고 다대포에도 있어요. 송도에도 있고 다대포도 있고 저 광안리에도 있습니다. 광안리에도 있는데 자, 광안리에도 있는 비치프론트가 딱 한 자리가 있죠. 자, 송도라든가 다대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 옆에 지하철이 너무 멀고 주거지로서의 어떤 확실한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이제 광안리에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협진태양 자리와 LCT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협진태양 자리는 이것도 이제 확실한 비치프론트죠. 20m가 안 되죠. 바로 앞에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죠. 자, 입구와. 그래서 이 협진태양 자리는 지금 보시면은 금년산역까지 5, 6분 정도 걸립니다. 예, 이게 대략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직선거리로는 290m고 길을 따라가면은 한 300에서 350m 정도로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학군과 지금 학원가를 같이 끼고 있죠.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100m밖에 안 돼요. 100m가 채 안 됩니다.
밑에 여기 보라색은 네모친 데가 초등학교죠. 광남초등학교. 그래서 협진태양 자리는 웬만한 우리가 이쪽 그 삼익비치에 있는 단지들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보다 초등학교가 더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협진태양을 초품화 역세권이라고 보죠. 영구조망, 바다조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거지로 우리가 따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비추프론트 아파트 하면 광안리 협진태양 그리고 LCT라고 보시면 되고 주거지 단지로서 정비가 잘 된 곳은 협진태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협진태양은 아파트죠. 그래서 LCT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다. 레지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LCT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자 LCT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의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향후 전망.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자 기본적으로 LCT는 저기 이제 마린시티나 이제 LCT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에 있는 주상복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 그 개념이 다른 게 가장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단가입니다. 단가. LCT의 단가하고 뭐 W라든가 지금 마린시티에 있는 단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보이거든요. 자, 두산이브 제니스 LCT에는 마린시티에 있는 두산이브 제니스 있죠. 제니스는 그 첫 분양 단가가 1,100만 원입니다. W 같은 경우는 분양 단가가 1,300밖에 안 돼요. 자, LCT 같은 경우는 2,900이죠. 뭐 세대수에 따라 뭐 다르지만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2,900, 뭐 3,000 넘어가는 뭐 집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이제 2,600까지 내려가는 아파트 집도 있을 겁니다. 주상복합이. 근데 이 자리는 수요층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수요층이 굉장히 협소해요. 주상복합 자체가 중동에도 주상복합이 많지만 주상복합이라는 자체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상복합을 보시면은 2년 내지 3년 정도는 굉장히 반짝을 해요. 시대 탄력이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원래 갖고 있는 주상복합의 가격 탄력성대로 탄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건 뭐죠?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갑니다. 가격 탄력성이 좋은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예요. 가장 가격 탄력성이 좋은 아파트는 입지가 가장 좋은 재건축 아파트고 두 번째는 입지가 가장 좋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가장 탄력성이 낮은 데가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CT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굉장히 협소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를 때는 못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려갈 때도 잘 안 내려갑니다. LCT의 같은 이런 고가 아파트 주상복합은 오를 때도 굉장히 덜이지만 내릴 때도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큰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실거주 외에 투자용으로는 크게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내릴 때도 왜 내리기가 힘드냐면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사시는 이제 기본 아파트에 사시는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만 가격이 내려도 막 던져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막 던집니다. 덜 손해보기 위해서. 근데 LCT에 사시는 분들은 수요도 없지만 내릴 때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밑으로 던져가면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우리가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서울에도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상복합이 많은데 그 아파트들의 특징은 LCT와 마찬가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큰 가격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이라든가 하락장이 나와도 LCT의 가격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조그마한 외부적인 그 요인들이 나타나도 금방금방 던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 많이 살죠. 입주를 예정하시는 분들이 예술가들이 특히 많고, 기존의 2주택자, 1주택자이신 분들이 한 채를 더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급하게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할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승할 때도 더디다. 큰 변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의 수요층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상승도 더디지만 하락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단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망하듯이 투자로 보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레지던스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이미 다주택자를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과세라든가 다주택으로 한 채가 더 붙는 게 아니죠.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또 호텔의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별장 개념으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특히 예술가 이런 분들은 세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술가 분들은 작품을 하나 이제 팔게 되면은 세금이 고정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10억짜리 무슨 뭐 작품 하나 이제 조각을 하나 해도 세금이 똑같고 100만 원짜리 뭐 그림 하나 그려도 세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주상복합동에 지금 많이 매입을 했죠. 네, 매입을 했고 그래서 투자로로 접근하기에는 적합한 우리가 그 주상복합은 아니다. 원래 주상복합은 투자로서 접근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뭐 99%가 재건축에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큰 가격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LCT의 정답은 시세 상승기나 하락기에나 큰 가격 변동은 없다. 계속적으로 보합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손바뀜이 아주 협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LC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LCT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